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호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송탄 출장소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50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은 총 41개 사업에 총 연장 20.7km이며 총 사업비는 2,835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7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5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며 지산동 소로 1-20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6개 노선으로 117개 미집행 노선은 2023년부터 2028년 이후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79개 장기 미집행 노선은 용역 사업과 단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소로 2-123호선 등 장기 미집행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0개 노선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중에 측량 완료 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천 1위 도시계획도로 등 개별 단위 사업으로 진행 중인 9개 노선은 설계, 보상 등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미집행 시설 해소를 통해 개인 재산권 침해 예방 및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에는 총 2,010개 노선의 연장 763km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 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주정 교부금으로 19억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아주아파트에서 라이프 아파트 간 보도육교 외 1개소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와 선제적인 애초 작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애찰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서종 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송탄 출장소 앞 관광특구 메인거리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중앙부두를 설치하는 것으로 좀 검토했으나 작년 2022년 그 하반기 고덕 신도시와의 연계 교통 분석 결과 2031년 1일 통행량이 24,900여 대로 4차로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량 통행량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서 기존 보도정비 및 경관 조명 개선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변 상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낙후된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내에는 국가 하천 등 총 51개소 195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 두릉천 범면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하천 및 친수 시설물 정비를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덕면 두릉리 배수관로 정비공사 등 선제적인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를 통해 우기철 재해 예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체계적인 하수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및 하수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쾌적한 건축 녹지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기별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 건축물을 지정 관리하여 대형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착공 후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0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구성원 간 다양한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 해소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권고하고 주민 역량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1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불법 사항에 대해 수시 지도 단속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 관리를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행정 건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대규모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입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평택 북부권역 도시 확장으로 기반시설의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사전 대응하여 인수인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권역의 녹지, 공공지 등 관리 면적은 기존 관리 면적 67만 5천 제곱미터 대비 약 1.5배 증가된 114만 7천 제곱미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도심지 기반 시설의 물량 증가분 대응에 맞춰 LH 및 산림녹지과의 인계인수 전 지속적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계인수 물량 대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유유지 및 가로녹지 8개소의 환경 정비 및 다채로운 수종 식재 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도시의 계절감이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이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고덕 산업단지 녹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삼성 캠퍼스 개발에 따른 고덕 산단 내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녹지 훼손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산업단지 녹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녹지 내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 발생 구간과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 내 펜스 설치 등 식자재 보강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67조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폐업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시과 건축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그 페이지 5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서정 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50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설계가 예. 아직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기는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정도로 처음에 그냥 추산을 했던 금액이고 저희가 네. 좀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나오면 그때 어떤 정확한 저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이면 올해 지금 3년째인데 시민들 의견은 한간에 이거 한다고 하더니 아무 뭐 보임도 없다. 이걸 추진하는 거냐 뭐는 거냐 이런 궁금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궁금 사항 같은 거는 그 동사무소 업무 보고나 이럴 때 좀 저기 그 서정 동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동민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시민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민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제안 대시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으면 제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저 의원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과정도 이렇게 별로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어떤 때 답변에 대한 그 난감함 이런 것도 저기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뭐 어차피 우리 특별 저기 보조금 해서 10억 정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닌데 아까도 차량 통행 그 대수를 뭐 감안해 보니까 하루에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그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 공간 그걸 이제 일단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거 없애는 과정에서 그거에 버금가는 주차 시설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서정 그 우리 주차 타워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1년씩 딜레이 돼 가지고 올해 뭐 또 이제 2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부지 확보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조기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업비도 지금 156억에서 160 몇 억으로 이게 사업도 늘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빨리 조기 추진 못 하고 있는 이유 그 옆에 그 해장국집인가가 그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 늦었잖아요. 그랬더니 착공이 아직 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주세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저희 그 서정특 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저희 출장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현재 그 계약 심사를 입찰을 해서 현재 계약이 돼서 현재 그 착공까지 된 건데 실제 착공이 아마 동쪽이 3월부터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계획 자체가 그 현재 아마 저희가 이제 아마 저 관광특구 조성 사업도 저희가 요 지하 지금 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검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2024년도 3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으로 착공은 일단 계약이 돼 착공이 된 거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동절기 아마 해빙이 되면 3월부터 실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쪽이 옛날에 짓다 그 상업 지역에 옛날에 건축을 하다 본 80년도 중반이나 말기에 한기 때문에 일절 그 주차장이 없잖아요. 건물들이 옛날엔 주거 일종 주거 지역이었다가 지금 상업적으로 변경되면서 주차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전에 3년 전에 음성 그 저기 다중시설 화재 사건 때문에 거기 양쪽에 주차를 막 세우다 보니까 이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이제 이러다 해서 그 CCTV를 달아줬잖아요. CCTV를 달아줬는데 또 CCTV를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불법 주차들이 주차 이걸 하게 되니까 딱지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난리치는 거예요. 본인들이 CCTV를 달아줬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가 이제 날라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8대 때 2020 저기 1년도에 이제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관제사업소하고 얘기를 하고 주차 그 도로관리과 행정과 주차 시설팀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주차장 완료할 때까지는 딜레이를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그 과태료 부과를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흥가나 상업 지역들의 주차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특구 옆에 지금 가로변에 세우는 그나마 주차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래서 이게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뭐 주차 시설이 그렇게 한때 밤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 시설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전적 8시 이후나 이런 때는 그쪽에 될 수 있는 어떤 방편도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런 간담회도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이제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에 주차 시설도 이게 할 수 주차장이 말로만 자꾸만 1년씩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3월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출장 소장님께서 그때까지 여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신다는 그 염두하에 두고 꼭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교보생명 그 지하차도 그 780m 이 구간도 뭐 지금 NH하고 뭐 국토부 홍경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국비 여기 한 1,400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다 하니까 이거 지금 실시 용역 들어갔더라고요. 용역 들어가서 용역이 나오는 달에 이 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고덕 산업단지 녹지 환경 개선 사업.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고덕 산단 앞에 그쪽에 이제 무단 점유 그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여기에는 생계형 노점도 있지만 기업형 노점도 있다고 한간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장 소장님께서는 항상 그쪽에 이제 단속 지도하시러 나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요 도면을 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보니까 이륜차 주차장 예정지도 있네요. 이거 확실한가? 예, 아니 지금 해서 이번 달 예. 지금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준공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는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이게 준공이 어제도 한번 나가 보니까 저기는 다 지금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그 맞은편에 있는 이륜차 한 1,500대 정도를 그렇죠. 예. 그걸 그쪽으로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맞은편에 또 한 500m 떨어져 있는 그 봉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예, 예. 그쪽에다도 또 저기를 조성을 해서 그쪽에 지금 난립하고 있는 이런 저기들을 싹 이렇게 좀 수용할 그런 저기 했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 그 준공되는 한 그 1,500석짜리 그 주차장 하면 많은 부분 그쪽 광천구가 이쪽을 중심으로 난립해 있는 게 많이 해소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글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평택시에 오므로서 이득 창출은 많이 된다고 하지만 환경 오염이라든가 교통 뭐 대란 같은 거는 지금 유발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조기에 이런 것도 다 관리 단속이 되고 정리가 돼서 쾌적한 그 공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67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문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장기 체납자 전국 재산 주기적 조회에서 압류 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불법 광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어떻게 그 압류 조치한 그 실적이 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 거에서 재산 조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압류 조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네. 네, 뭐 자세형으로 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정치인들은 뭐 지정 게시대가 있고 상업인들은 상업 그 광고 게시대가 있지만 또 불법으로 야간 같은 데는 뭐 이게 바람 풍선이라든가 또 불법 전단지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붙여놓고 던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 무질서하거든요. 무질서한데 이게 그 압류 조치를 실시한다 하니까 압류 조치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나가면서 네. 과태료 부과하는데 계속 안 내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서 그때도 불구하고 독촉을 해내도 안 낼 경우에는 그때 저희들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이게 또 재산이 또 없는 것들도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영세 상인들이나 뭐 네.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참 어려운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궤도 단속한 결과물이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건 다음 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의는 끝나고요. 제가 그 행감 때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송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쪽에 서정동의 개나리 아파트 쪽 제가 이제 그 질의 드린 게 있죠. 담장 오염. 이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사안일하게 이게 답변이 왔어요. 안전 조치 요청을 완료했음. 어떻게 조치 완료했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예, 서정동하고 우리 건설도시과 뭐 저도 같이 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게 예, 그 지금 위험한 저 옹벽 위에 예. 그 보도블록 예, 조적이 있죠. 예, 구주면 그거 다 털고 예, 거기에다 한 40cm 높이의 그 옹벽을 또 추가로 해서 예, 메시엔스를 이렇게 치는 걸로 그 사업을 저기를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가 다 세입자고 영세 어떤 그런 저기고 해가지고 어떤 저기 전혀 관리도 안 되고 그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어서 그냥 저희가 출장소에서 그 저기 전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요 지금 제가 답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으로 뭐 소유적인 안전조치 요청을 완료했다 하는데 지속적인 민원을 받는데 여기가 한 그 담벽이 한 5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5m 정도 돼요. 되죠. 그럼 5m 위에 그 조적이 한 몇 미터 한 돼요. 그거가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돌도 떨어지고 지나가는 네, 행인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적이라도 좀 저기 헐 수 있으면 그거를 좀 대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50m 그 담장 그것도 구간이 세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 구간은 그 아파트 담장이지만 그 소유가 뭐 민가가 2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 담장 조적 좀 헐어주고 보수해줘가지고 색깔도 예쁘게 칠해준다는데 주인이 싫어할 리 없지 않아요?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주인 사유지라 전에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거기에는 진짜 영세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쯤이라도 쾌적하게 해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저 말씀드린 대로 예. 그렇게 하기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조적 부분 다 헐고 네, 해서 한 40cm 옹벽 더 싸서 담장까지 이렇게 해주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우리 건설도시가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뭐 복잡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저기 그래요. 이렇게 조만간 적극적인 완료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알아해 주시고 예, 예. 한 가지 또 제가 서정 주민센터는 다시 청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도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거기 지금 한 50여 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동사무소 앞에서 대옥 7차 아파트까지 복장 초등학교까지 거기는 사선으로 복창 6교까지 사선으로 주차 시설이 돼 있어 용이하거든 들고 날기가.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쪽 서정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거기가 한 120m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는 일자 주차라 되게 불편해요. 그것도 사선 주차로 변하게 되면 한 20대 정도가 차를 더 댈 수 있다고 하면 옛날에 동사무소를 우리가 계획할 때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또 거기가 장기 주차 시민들이 거기 동네 분들이 주차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민원인들은 정작 차를 댈 때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바퀴 저희도 같은 경우 돌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라도 사선 주차를 저기 라인을 그어주면 20대를 더 주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으신가요? 그건 뭐 동에서도 예.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네. 그쪽이 뭐 단체에서도 한 저기 제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 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영기 출장소장님하고 우리 건설 도시과장님, 녹지과장님 세 분이서 우리 그 북부 지역 출장소를 저기 리더해 나가시잖아요. 이런 민원
조그만 거서부터 큰 것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결될 수 있는 구도심권 환경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이은하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덕산업단지 녹지 환경 개선 사업 이제 타이틀로 이제 이 업무 보고에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녹지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불법 행위 근절 어떤 대책 사업이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따른 그렇죠. 단속에 따른 이제 그 후속 조치 얼핏 보면은 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같이 보이지만 불법 노점상들을 다시 그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사업비가 이제 4억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거기 띠녹지나 대형 화분을 굳이 안 놔도 되는 곳에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이 전액 다 10위로 다 처리를 해야 될까? 이게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원인자 부담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이런 그런 해당 업체 이런 이제 뭐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그렇죠. 또 이게 시에서 다 해야 할 역할인가 이 금액 예산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인자가 상당 부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삼성하고 그 업무 실시 협약을 맺습니다. 네. 1차, 2차까지 지금 맺었고요. 이제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3차 협약을 맺어서 올해부터 진행을 나가는데 그 협약 내용에 다 어떤 그런 분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우리 현재 올라온 사업비 4억 5,500만 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그건 출장소 우리 시 예산이고요. 일단 시에서 예.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서 무슨 협약을 해서 분담을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삼성에서 또 부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있어요. 예,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내역을 한번 뭐 저기 자료 협약을 그래서 맺게 말씀을 되면 드리는 거예요. 예. 일정 부분은 그 해당 업체에서도 분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그런 당연합니다. 거고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보고는 받지를 못하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전부 우리가 다 시에서 이런 그 불법 사항을 퇴치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금액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도 예, 예. 같으니까요. 그 정도는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협약서 내용 체결되면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불법 노정상 지금 현재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초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최초 지금 작년에 7월 1일 현재 71개에서 네. 지금 정확히 이제 24개로까지 됐으니까 단순 수치만으로 봐도 많은 저기가 근데 이게 또 이동을 해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그 짓는 그 지제역 네. 쪽으로 그게 또 이동을 이동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근 상가의 그 점주들이 상당히 또 애로사항을 또 지역 의원들한테도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꾸 확산하지 않게끔 피해가면서 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하는 어떤 대책도 잘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뭐 위협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굉장히 고통스러우시리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서
잘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녹지 개선 환경 그 예. 사업도 지금 일환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지역 민원이기도 하지만 그 도일동에 이제 그 우리 과장님들 가보셔서 건설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일동에 그 상리 마을이 있고 내리 마을이 있고 하리 마을 이렇게 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에 몇 년 전에 장기 미집행 도로 일몰제 걸려가지고 다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지금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 마을들이 집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서. 근데 왜 일몰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쪽 그 지역 주민 대표분들이 강하게 좀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을 안길 도로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의견 청취를 해서 계획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브레인시티가 조성이 되고 그 바로 길 건너 이제 다 마을들인데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브레인시티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앞에가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도로도 없고 그 마을에 집도 신축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은 최소한 도로 같은 거라도 신설을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발전은 좀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인 그 주민 대표분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계속 그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좀 개최해서라도 그렇죠? 좀 요구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상리마을 같은 경우는 2차 구간이 이제 발주가 돼서 예, 이제 예, 마무리 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상반기 아마 그 한 5월 6월이면 다 공사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시민과에 대해서 이제 건의사항 계속 제고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에 있어서 지금 저희 출장소나 저희 힙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가장 좋은데 저희도 이제 현재 이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이제 일몰제 도입이 돼서 이제 실효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들 좀 수렴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계속해서 절충해서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이제 2027년까지 계획은 돼 있지만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단계를 당길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빨리 좀 단계를 당겨서라도 도로를 실 결정이라든가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네. 가시적인 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지금 업무 보고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53쪽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 사업들이 있고 2020년도 7월에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들과 공원들 뭐 이런데 그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해제를 이제 했는데도 지금 많고 이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해서 빨리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송출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가 지금 한 몇 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가 이제 79개 노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119억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청하고 이제 지금 이제 출장소 같이 협의해서
올해 그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이제 80억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필요한 구간의 변경을 진행하려고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분할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이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할 측량을 이제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그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본처하고 이 미집행 시설에서 좀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79개 노선 중에서 이제 9개가 단위 사업이었었고 그 70개 중에서 이제 16개 노선 지금 이제 그 토지 보상비 같은 거로 해서 한 80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실제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게 한 190억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까? 1,100억 정도. 300억입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 세운 예산이 80억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190억이 아니고 300억이었었어요? 1,100억. 예, 1,100억? 네네. 그럼 그 당시에 190억 나왔던 게 뭐죠? 제가 그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디서 그 안출이 한 240억 정도 예상한 것 중에서 상당히 예산 확보가 좀 적게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어떻게 됐든 그 8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이제 확보를 했어요. 안출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안출은 지금 상당히 적게 또 그 당시에 배출이 사업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장기미 집행 도로들은 어떻게 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원이 확보가 되면야 뭐 사업이 제대로 뭐 진행이 되겠지만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20년 동안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는 해제하라는 게 이제 일몰제였던 거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20년이 다가오는 그런 도로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빨리 이제 집행하려고 지금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산 확보가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평택시 전체 세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못하는 또 그런 사업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면 또 다음에 계획도로 잡기가 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 오거든요. 지금 아까 이윤아 의원님 말씀한 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됐든 예산부서하고 좀 잘 협의들을 해서 좀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전에 삼성전자 그쪽에 지금 주차장 1,500대 그 주차장 지금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1륜차 주차장입니다. 그럼 그 주차장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 삼성에서 관리하죠. 삼성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 삼성전자 앞쪽에 주차 해소가 좀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뭐 추가로 또 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 이후로? 거기도 있고 지금 현재 좀 그 봉골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동부공원이요? 봉골. 동골. 네. 봉골 공원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다도 이게 이 1,500대 가지고는 다 네네. 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도 좀 일시 좀 이렇게 조명을 받아서 네네. 지금 삼성에서 우리 시 공원과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때 1,500대 이것도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해소될 것으로 하고 2단계로 그래 2차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인근에 그 국토부 소속인지 그 터널 위에가 지금 그냥
일반 그 뭐 잡목 같은 거로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삼성전자에서 좀 활용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터널 위쪽에 상판 쪽. 거기는 이제 그 생태 이동 통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삼성전자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이제 이륜차하고 이제 오토바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녹지 조명이나 공원 조명을 통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1,500대 정도 주차장이 완공이 돼서 주차장에 이제 이용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봉골 저들이 있는 봉골 공원 옆에 또 추가적으로 조명을 받아서 500대의 주차장을 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P5, P6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 현재 교육자하고 주차장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마 이제 공유지 저희가 이제 저희 LH나 아니면 이제 우리 평택도시공사나 부지를 해서 이제 그 일시 좀 사용하는 거라서 협의를 좀 계속하고 있고 거의 주차장 조성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지역구 지제동이라고 아시잖아요. 지제동. 지제동에 지금 뭐 주간에 뭐 거의 틈만 있으면 다 주차를 해놔가지고요. 거의 도로가 일방 통행 폭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 폭이 넓은 뭐 화물차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톤 정도는 뭐 통행이 가능한데 뭐 2.5톤이라든지 5톤 뭐 4.5톤 복사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은 삼성 측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간 주택 쪽에 무단 좀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한번 삼성 측에다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TF가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네. 격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주차 문제 그런 것 많이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뭐 지제역 주변 쭉 그런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다뤄가지고 예, 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쪽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농번기철이 이제 뭐 3월 달 말이나 4월 초면은 이제 농기계, 트랙터 등 뭐 이런 농기계가 다닐 텐데 사실 뭐 요즘에 차 가격이 비싸니까 그 농기계가 움직이다가 차 기스내고 그러면은 그 보험 혜택도 안 되고 아주 그 애매한 그런 그 사고가 될 수 사고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뭐 주차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뭐 황색 라인 주차 금지 황색 라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차 단속도 못하는 거고 또 차량 그 운전석 앞에 전화번호도 기재를 안 해놓고 그냥 주차다를 해놔서 그 주민들이 엄청난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로자들 많이 유동 인구가 있고 그래서 예, 그 부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뭐 김영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무단 그 노상 포장마차는 뭐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많은 좀 성과가 있었고요. 네, 지금 나머지 그 24개도 저희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그런 보관이 있기 때문에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올해는 이제 그 제설 작업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이제 갖고 추진을 할 텐데요.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제가 7분 발언에 그 낙상 사고 방지 저기로 해서 그 7분 발언도 하고 그럴 건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도로는 뭐 새벽 뭐 2시간 3시간 비상 소집이 돼서 제설 작업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보통 이제 인도 사람이 다니는 그 보도부록 인도는 제설 작업이 잘 안 돼서 해마다 그 낙상 사고로 다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뭐 아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10년 전에는 그
보도에 눈을 치우는 제설 장비가 평택시에서 아마 공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이제 그 장비도 이제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뭐 사용치 못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차츰 뭐 이제 여름철 지나서 그 제설 작업에 대한 것도 이제 별도로 계획을 또 세우셔야 될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52쪽에 보시면은 그 중간에 모곡동 중로 개설공사 신규 요거는 뭐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 그 도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예, 있고요. 예. 저희가 네, 추경에도 반영해서 계획을 좀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55쪽 보시면은 이 부분도 아까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좋지만은 그 기존에 있던 상가 영업 피해가 영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넓게 보셔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가연합회랑 다 저희가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우리 그 송탄 출장소 앞에 야간 경관 조명 그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예,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에 네. 저기 해서 통상적으로 해. 물론 이제 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우리 출장소 정문 안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이제 뭐 사른 나무에다가 전기 장치를 해는 거는 사실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관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뭐 이제 조형물에 대한 설치는 뭐 누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 그 건축노축과장도 계시지만은 사른 나무에다가 전기 조명 설치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거기다 불을 밝혀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무도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이제 고문당하는 거지. 고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부터는 좀 첨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환경 측면에서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예,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내년부터는 설치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중복되긴 하지만은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기사 보니까 현장 방문 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예, 그 부분이 지금 네. 이륜 주차장 그 공사 진행 현장이었었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그게 완료가 준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방문 계획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워낙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뭐 커뮤니티 온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평택이 다름 아닌 삼성전자로 인해서 약간 좀 약간 이슈 아닌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직장인들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평택 출퇴근은 재앙이다. 네, 뭐 동탄에서 평택까지 퇴근이 80분이 걸리는 게 맞냐? 이러한 거의 부정적인 현직에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이 글을 올리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나 그 일대 자체가 완전히 거의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결 방안이 아무래도 좀 올 한 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그냥 장악하다시피 했다라고도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이미지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여러 댓글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집행부의 그런 그 뭐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좀 사명을 명운을 걸다시피 하셔서 이제 이런 그 개선 방안에 좀 중점을 찍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그 현대 그 지하차도라고 그러나 이충동 지하차도에서 나오다 보면 부영 아파트 여기 올라오는 길이죠. 예, 거기에 부영 아파트 그 뭐라 그럴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삼각 그 뭐라 띠녹지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한 100m까지 이게 이렇게 가드레인을 갑자기 이렇게 한 100m 정도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이게 도로 관리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송탄 출장소에서 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 그래요. 이거 왜 해놓으신 건지 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네, 여쭤보려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 그 본청에서 예산을 이제 그 재발전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예, 뭐냐면 이제 차가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도로 자체가 이제 굽었죠. 굽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차가 이제 충돌할 때 이거를 이제 보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뛰어들 수 이렇게 보도를 침범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거는 롤러형 가드리라고 저희가 1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부딪혔을 때 보도로 튀어지 않고 그 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 차도를 이렇게 차선을 유도해주는 그런 보도 제가 이렇게 가드레일입니다. 돌려봤더니 이게 돌더라고요. 예, 이렇게 노는 거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이거를 롤러형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도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런 네.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띠녹지를 쭉 해서 집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가지 민원을 제가 받아서 네. 저도 맨날 아침에 출퇴근하는 시간이라 저 구역이라 저 봤어요. 근데 저는 별스럽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부영 아파트나 이런 분들이 띠녹지까지 조성을 한 데다 요 덧붙여서 이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냥 이 가드레인 그냥 그때 해놨나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한간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여기다 뭐로 이렇게 했냐 먼저 이렇게 또 얘기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굽어진 구간이라 뭐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지 않게 이렇게 하면 함부로 뭐 거기 튀어갈 일은 없는데 이중으로 이거 예산 낭비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시민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한번 집행부하고 제가 상의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송탄 출장소 관련해서 네네. 이렇게 한 그 건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게 설치한 걸로 어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제가 요거는 이제 저희 출장소에서 예산이 변상된 건 아니었고요. 네, 그 아마 본청에서 이게 재배정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안전통과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출장소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네. 궁금해서 알아본 거고 제가 이제 민원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그 홍보를 해주셔요. 예.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2023년도 예,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예, 관계 과장님들 예, 2003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